공단에 갇힌 소토초등학교의 이전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이후 소토초 학부모들이 공개적으로 학교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사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가 상표권 분쟁을 두고 또다시 파행을 겪자 군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창군과 집행위 간 유착관계 의혹까지 거론됐습니다. 김해 한 아파트에서 노인들을 위한 자체 재난 대응 훈련을 펼쳤습니다. 실질적인 대처 방법들이 교육돼 피해 예방 효과도 주목됩니다. 출동한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도내 한 경찰 간부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공단에 갇힌 양산 소토초의 이전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보도 이후 그동안 공해 피해를 호소해온 학부모들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섰습니다. 김일권 양산시장과 서형수 국회의원, LH공사 사장도 소토초 이전의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소토초 이전을 위한 지역사회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가 아이들을 공단에 가뒀나? 소토초 학부모들이 처음으로 피켓을 들었습니다. 공해 피해로 학교를 옮겨달라고 요구해온 지 10년 만입니다. 그동안 지역 선거철에 단골 메뉴로 이용만 돼온 걸 보다 못해 직접 나선 겁니다. 정치인들의 단골 메뉴로 나왔지만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 모르쇠로 늘 노심초사하는 엄마들과 지역민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학부모들은 이전을 할 수 있는 부지까지 제시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바로 옆에 소토초가 옮겨올 만한 땅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먼시아 아파트 인근에 학교 부지가 있고 그곳으로 학교가 옮겨온다는 말을 믿고 입주. 잡초만 무성한 이 공터가 소토초 이전 부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곳입니다. 부지 용도가 학교 용지지만 여전히 10년째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땅 소유권을 가진 LH공사가 주변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별도로 비워둔 학교 부지였는데 비용 등의 이유로 소토초 이전 문제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양산시와 LH공사, 국토위 소속 서영수 국회의원이 해결 실마리를 찾겠다며 머리를 맞댔습니다. 11일 열린 3자 협의에서 양산시는 지금의 소토초 부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교육지원청 또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 다 협의해서 양산시가 도움을 줘서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는 것 같으면 저는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곡초등학교를 옮겨본 장본인입니다. LH공사도 방치된 학교 부지를 경남도 교육청이 사들일 경우 대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토초 이전을 위한 관계 기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공단에 갇힌 아이들의 숨통이 트일지 지역 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거창국제연극제가 상표권 분쟁을 두고 또다시 파행을 겪자 군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창군과 집행위 간 유착관계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11일부터 시작된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거창국제연극제에 대한 상표권 매입 계약 의혹이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군의회는 상표권 매입 계약서 작성 당시 거창군의 허술했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수정 보완 작업까지 모든 과정에서 소홀했다는 겁니다. 계약서 초안을 작성을 어디서 했다고 군수님하고 계십니까? 집행위원회에서 이제 이 상표권 매입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 계약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려면은 각각 의뢰 같이 앉아서 쌍방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지. 왜 의리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와야 됩니까? 애초 법률 자문 또한 없었던 점도 지적했습니다. 의문상이라
개선해야 될 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계약서 작성하고 나서 우리 군에 지금 고문 변호사가 2명이나 있는데 이 계약서 자문도 한 번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알고 계시죠? 뒤에 저도 보니까 이 자문을 안 거짓하는 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행위는 거창군을 상대로 두 기관 감정가의 평균인 최종 감정가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 거창군이 패소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거냐 묻자 미리 결론을 예단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말만 내놨습니다. 5월 27일 날 그 소장이 또 접수됐고 아직 뭐 시작도 안 했습니다. 패소를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아직까지도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군의회는 연극제 집행위가 상표권 매입 계약을 진행하는 도중 영문 상표권을 단독으로 출원한 점을 꼬집었습니다. 거창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오브 서트락한 이 내용이 있어요. 영문 내용으로. 이거는 2월 19일 날 출원을 했는데 계약서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또 다른 상표권을 출원한다 하는 것은 이거는 대국민 사기입니다. 그죠? 결국 거창군과 집행위 간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이걸 갖고 생각하셔야 되지 왜 집행위원회 쪽에 그걸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잘못됐다 판단합니다. 계속 이렇게 그 집행부 쪽으로 이렇게 연극제 진행회 쪽으로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한 걸 지금 짚어 나가야 됩니다. 의회의 잇따른 지적에 문제없다, 잘 대응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거창군. 하지만 집행위가 법적 소송까지 제기한 만큼 연극제 상표권 매입에 대한 집행위와의 계약을 허술하게 처리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자칫 대형 화재로 번져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나 관련 기관이 아닌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대응 훈련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화재 사이렌이 울리자 아파트 직원들이 초동 조치에 나섭니다. 가스 차단부터 소화전 연결까지 모든 방법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한편에선 입주민 대피가 한창입니다. 화재 연습이지만 어르신들도 직접 참여해 대응 방법을 익힙니다. 소화기 이건 이제 이 핀을 뽑아가지고 이 싸는 거 그게 우리는 중요하다고 그래 생각하고 그래 잘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나서니까 우리도 이제 저거를 들고 얼마든가 할 자신이 생깁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난 대응 모의 훈련이 열린 곳은 김해 장유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자체나 관련 기관이 아닌 아파트에서 자체 훈련에 나선 건 아파트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 590여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거주 세대는 40.4%.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 재난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습니다. 이런 훈련을 직접 보여드리고 그리고 실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실제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이분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훈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어르신에게 반복적인 안전교육을 진행해왔다는 아파트. 실제 지속적인 교육은 노인 피해 예방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훈련이나 교육은 체계적으로 수시로 받으면 실제 화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합동 훈련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시면은 언제든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스스로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한 아파트의 노력, 피해 예방 효과 역시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지난달 서식지와 한참 떨어진 진주의 도심 한가운데서 수달이 죽은 채 발견돼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사인을 알아내기 위해 경상대학교에서 부검을 진행했는데요. 이 부검 결과 수달의 흉곽에서 많은 양의 혈종이 발견됐습니다. 심장 사상충에 감염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보도에 양진호 기자입니다. 진주시 인사동의 한 도로변에서 죽은 채 발견된 수달. 발견 위치 때문에 당시엔 로드킬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외상이 보이지 않아 쥐약과 같은 독극물을 먹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의 정확한 사인을 알아내기 위해 경상대학교에서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부검 결과 밝혀진 사인은 흉곽 내 가득 들어찬 혈종, 뭉쳐있던 핏덩어리가 수달의 심혈관과 기도를 압박한 겁니다. 그다음에 심장 혈관과 식도 기관지를 압박하는 커다란 혈종이 흉곽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혈종이라는 건 일종의 출혈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그 출혈의 기시 부위가 어디인지는 혈종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혈관 내에서 발견된 심장 사상충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심장 사상충은 주로 모기를 통해 동물의 혈관으로 옮겨지는데 수달의 폐혈관과 심장에 자리 잡고 있던 심장 사상충이 혈관 파열을 불러와 혈종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외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혈종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혈종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출혈 부위는 현재 진행 중인 정밀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 검사라는 거는 실제 이제 그 조직 덩어리를 작게 잘라서 이제 현미경 슬라이드로 확인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조직의 변형이라든지 뭐 손상 부위, 그다음에 뭐 출혈 부위라든지 그 뭐 혈종 주변에 어떤 조직이 같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상처 없이 죽은 채 발견된 수달. 부검 결과 흉곽 내 혈종이 발견됐지만 정확한 출혈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으면서 수달의 갑작스런 죽음엔 여전히 의문점이 남았습니다. SCS 양진호입니다. 거제경찰서는 출동한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도내모 경찰서 A경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경감은 지난 9일 새벽 1시쯤 거제 한 아파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한 명의 가슴을 2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만취한 A경감이 지인과 다툼 중 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영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을 비난하는 글이 인터넷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통영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사고를 내고도 몰래 자리를 피한 A순경을 비난하는 글과 함께 경찰에 항의하는 수백 건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A순경은 지난 8일 주차 중 접촉사고를 낸 후 차주에게 연락하지 않은 채 별다른 대처 없이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A순경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 추진단을 만듭니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교육 전문가와 교직원, 학부모, 시민단체 회원 등 10명 안팎으로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공론화 추진단은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현재 공론화 제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계에서는 제주도 교육청이 올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김해공항 여객수 증가율이 타 지역에 비해 줄어들어 공항 포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부산 북강서울 지역의 김도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수는 986만 7천여 명으로 2017년에 비해 12% 증가했는데 이 수치는 타 지방공항의 여객수 증가율 17.5%보다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노선도 1개 줄어든 반면 대구 7개, 청주 6개 노선이 늘었습니다. 김 의원은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인 슬롯 포화율이 98%에 달하면서 신규 취향이 어려워 에어부산 등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타 지방공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농번기를 맞아 농촌 일손 돕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일 경상남도와 농협 경남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함안군 여항면을 찾아 약 2,600제곱미터 면적에서 양파 수확을 도왔습니다. 경남도는 올해도 농촌에서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달 1일부터 농촌 일손돕기 통합추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산 로봇랜드 개장이 다음 달 26일로 추진됩니다.
로봇랜드 재단 정창선 원장은 10일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민간 사업자가 다음 달 26일 로봇랜드 테마파크 개장을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로봇랜드 재단은 안전사항과 인허가 절차 등을 검토한 뒤 12일 민간 사업자와 협의해 최종 개장일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연결도로 개통 등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개장일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채용 비리로 논란을 겪은 함안군이 공무원 채용 방법을 개선합니다. 함안군은 블라인드 면접 방식을 도입해 채점 과정에서 면접관이 일방적으로 점수를 줄 수 없도록 하고 면접관이 대상자를 알 수 없도록 임시 호칭을 선정해 채점키로 했습니다. 또 채점 방식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해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배점되지 않도록 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함안군은 지난해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전현직 군의원의 조카와 며느리, 공무원 자녀를 포함시키면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12일까지 해양 종사자들에 대한 폭행이나 감금 등 인권 침해 행위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 대상은 선원에 대한 폭언이나 갑질을 하거나 무허가 무등록 직업 소개 행위, 선원의 하선 요구 등입니다. 특히 폭력과 감금, 약취 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광주, 구미에 이어 경남 밀양형 일자리가 추진됩니다. 하남 일반산업단지에서 시작될 밀양형 일자리는 진해, 부산 등에 흩어진 경남의 뿌리 산업 30여 곳을 하남으로 이전시켜 스마트 친환경 산단을 조성함과 동시에 주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민과 기업 상생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경남도는 이번 일자리 사업을 통해 3,500억 원가량의 투자와 500여 명이 넘는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뿌리 산업인 주물 관련 업체들이 직접 파업 목적으로 지난 2009년 승인된 하남 산단은 환경오염 등 주민 반대로 10년 가까이 표류하다 지난해 1월 준공됐습니다. 성동조선해양 매각을 위한 3차 예비 입찰에 3곳이 참여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과 매각 주관사인 3일 PWC 회계법인은 조선기자재업체 등 투자자 3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곳은 조선소 야드 전체를 인수하겠다 밝혔으며 나머지 한 곳은 제1야드만 인수하겠다는 분할 인수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각 주관사는 오는 13일 본입찰을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한국잼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생계비를 지급키로 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조합원 13,000여 명으로부터 만 원씩을 받아 한국잼 비정규직 해고자 49명에게 생계비 약 150만 원을 3개월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는 50여 개 지회가 동참해 약 3개월간 모금을 거쳤으며 10일부터 투쟁기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생계비 지원은 물론 해고자들의 생계 지원은 물론 함께 투쟁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품앗이라고 전했습니다. 거제시가 만료를 앞둔 조선업 특별 고용 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거제시는 더딘 조선업 업황 회복과 고용 상황을 고려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함께 지난달 2일 고용노동부에 재연장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난 2016년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3차례 연장돼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 126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창녕군은 올해 축제에 역대 최대 인원인 126만 명이 방문했으며
경제적 파급 효과도 56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나흘간 창녕 남지 낙동강변에서 열린 유채축제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1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유채 꽃밭과 라인 댄스 페스티벌, 체험 부스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져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영화 촬영 후 CG와 사운드 작업을 하는 후반 작업 시설이 김해 봉황동 일대에 들어섭니다. 김해시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역 영화 후반 작업 시설 구축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7억 2천만 원 중 5억 7,500만 원, 즉 80%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봉황역 인근에 들어설 영화 후반 작업 시설은 사운드 믹싱, 녹음실, 색 보정, CG 작업실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 독립영화나 예술 영화 제작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2일 오전 10시 제364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후 3시 여성회관 창원관에 마련된 창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오전 10시 40분 양산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학교 현장 재난방송 대피 훈련에 참석합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정오 김해시와 유관기관 간 도담킹 기업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오전 10시 반 밀양시 삼문동 문화체육회관에서 진행되는 밀양시 실버 건강체조 격연대회에 참석합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오후 5시 고성군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는 경상남 도민체육대회 고성선수단 해단식에 참석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후 3시 반 시청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자원순환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중간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오전 11시 거창대학에서 진행되는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에 참석합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오후 2시 군수실에서 합천군립 노인 전문 요양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합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저녁 7시 창녕 스포츠파크에서 진행되는 제24회 무학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결승전 및 시상식에 참석합니다. 조근재 함안군수는 오후 2시 함안군청에서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락가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 탓에 화요일 낮 동안 서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그 밖에 경남 지역은 흐린 가운데 선선했는데요. 수요일에는 함안과 합천 등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대기 불안이 모두 해소되면서 맑아지겠고요.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 후반에는 더 더워지겠습니다. 거제시 동쪽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까지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빨래와 세차는 목요일 이후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